예상되는 비양은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 10에서 40mm, 그 밖에 동해안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이를 어기면 가혹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8개 나라는 예외국으로 인정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단전 단수 조치에 반발한 옛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어젯밤 수협 측과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어서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기름에 붙는 유류세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내립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정도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뉴스광장 2부 시작합니다. 이란 제재 문제를 이렇게 톱으로 전해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이란산 원유에 대한 세계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몇몇 예외국을 제외하고는 그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게 이번 제재의 핵심이라서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방침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제재를 어기면 가혹한 벌칙, 단호한 응징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란과 교역을 해왔던 전 세계를 상대로 사실상 단속에 나선 겁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정권이 파괴적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까지 금융 고립과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며 이란 정권이 혁명적인 행보를 포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to starve the Iranian regime of the revenue it uses to fund violent and destabilizing activities throughout the Middle East and indeed around the world.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은 테러 집단 지원과 탄도미사일 확산을 중단하고 핵 야심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국가로 갈지 여부는 이란 정권에 달려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The Iranian regime has a choice. It can either do a 180-degree turn from its outlaw course of action and act like a normal country, or it can see its economy crumble. 미 재무부는 제재 대상인 이란인 등 개인과 기업, 항공기, 선박 등 700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에 이은 미국의 2단계 제재는 경제와 금융 부분이 대상입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등 8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란과의 원유 거래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기한은 180일로 중국과 인도, 일본, 터키 등도 포함됐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예외가 영구적 면제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미국의 제재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제재를 어기면 가혹하고 신속한 처벌을 부과하고 제재를 피해 이란과 거래를 하는 대상도 가차없는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이번 제재는 이란 한 나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란과 석유 거래를 했던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들과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통제하는 건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단 예외국으로 인정을 받았죠. 다만 그 기간이 한정적이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혹시라도 영향이 가진 않을까 긴장이 높습니다. 이어서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이란산 귀금속과 광물, 석탄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에 이어 이번 2차 제재는 이란산 원유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 수준까지 금지시켜 돈줄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란과의 원유 거래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이란산 원유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한은 180일 뿐, 이 기간이 지나면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한 해 1억 4천여만 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화학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컨덴세이트의 경우 수입량의 절반이 이란산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지만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게는 이런 위력 시위가 통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8월 이란 제재가 시작됐을 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보란듯이 이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이란 제재 가동에 따른 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곧 있을 북미 고위급 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역학 구도를 쥐고 흔드는 건 분명히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인데 오늘 미 현지에서는 그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내려집니다. 미국 중간선거 D-Day가 오늘이죠. 현재까지 판세로는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하나씩 점령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뚜껑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또 선거겠죠.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선 연방 하원 435명 전원, 상원 100명 중 35명,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합니다. 투표는 한국 시각 오늘 오후 7시부터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트럼프 정부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선거 구도는 일찌감치 트럼프 찬반 대결로 짜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문제를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No nation can allow its borders to be overrun. And that's an invasion. I don't care what they say. I don't care what the fake media says. 민주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며 트럼프 정부 심판론에 불을 댕겼습니다. When you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you can be a check on bad behavior. When you vote Illinois, you can choose hope over fear.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하원은 민주당, 상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막판 초박빙 지역이 늘면서 결과 전망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자 수가 지난 중간선거보다 2배 넘는 선거구가 속출하는 등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선거 전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등 3개 주,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에서 지원 유세를 하며 각 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한인 정치인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 진출을 꿈꾸며 출사표를 던진 한인 후보들이 있는데요. 최동혁 특파원이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등이 포함된 39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한 영김 후보. 친한파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21년 동안 보좌했던 지역의 일꾼입니다. 지역구에서 13선을 하고 이번에 물러나는 에드로이스 의원의 지지를 받은 데다 오랫동안 지역 기반도 닦아놓아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이 처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미 연방 하원으로서 입성하는 그런 좋은 쾌거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뉴저지 3선거구에서 미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후보도 한인입니다. 중동 문제 전문가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을 지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지역구 현역 의원인 톰 메가드 후보와 여론조사마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I felt that we were able to talk about a lot of the issues that are most important to the people of the 3rd Congressional District, healthcare, taxes, and other issues, including the environment and others. 한인 사회의 정치적 입지와 한미 관계의 다리 역할도 기대되는 두 한인 후보의 도전. 지난 1998년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 이후 20년 만에 연방 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밤사이 노량진 구 수산시장에서 수협 직원과 상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3명이 다쳤습니다. 수협이 어제부터 구 시장의 물과 전기를 모두 끊었는데 신시장으로 이전을 반대하며 영업을 계속하던 상인들이 이 조치에 반발하면서 충돌한 겁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량진 수산물시장 입구에서 구시장 상인들과 수협 직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구시장 상인들이 신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수산물 경매 차량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녀 상인 3명이 다쳤습니다. 결국 경매 수산물을 실은 차량은 길이 아닌 화단을 넘어 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여기 올라오려고 하다가 차도 막아주고 이랬더니 내가 울컥 이만저만 사내는 아니에요. 양측의 대치는 어제 오전 9시 수협 측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와 수돗물을 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상인들은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수협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수산시장에서 전기하고 물은 필수 불가결 합니다. 지금 시장이 40년 만에 암흑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협 측은 이미 여러 차례 공고문과 내용 증명을 통해 충분히 사전 공지를 해온 만큼 구시장 상인들이 퇴거하고 신시장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4차례나 명동성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당한 법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무력 반대로 저희가 이제 실행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협은 상인들이 퇴거할 때까지 단전과 단수를 이어가는 반면 구시장 상인들 역시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해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자신의 쌍둥이 자녀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쌍둥이 자녀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정상적인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확보해 범죄 혐의가 상당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영어시험 서술형 문제의 답이 그대로 적혀있는 메모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정황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또 집에서는 문제풀이가 적혀있지 않은 깨끗한 수학시험지와 여러 과목 시험의 답이 그대로 적힌 메모장 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전 교무부장이 올 1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 혼자 교무실에 남아 야근을 한 점, 또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컴퓨터를 교체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 모두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전 교무부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 여성은 어제 오후 6시 2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다 과자 박스 등 물건을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 여성은 편의점 본사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이 15% 내립니다.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곳에 따라선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지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기름에 붙는 세금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세금을 15%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오늘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은 30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유류세 인하율로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당장은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의 경우 당장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낮출 예정이지만 개인주유소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한 뒤에야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영주유소의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국정상설협의체가 어제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 입법과 예산 분야 12개 항목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합의문이 나왔는데 일단 첫 만남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생산적인 협치를 위해 분기별로 만나기로 한 뒤 열린 첫 번째 회의입니다.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먼저 발언하라며 양보도 하면서 교수단체 그래도 제1당 대표인데 홍 대표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래도 우리 야당 대표께서 먼저 하십시오. 모처럼 밝은 분위기 속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두 당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좀 잘 중재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가량 길어진 논의 끝에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입법과 예산 분야 초당적 협력을 담은 12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규제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고 불법 촬영 유포 처벌 강화 법안 등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두 번째 회의는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지만 문 대통령은 논의할 게 생기면 그 전이라도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고 신성일 배우, 이 밤사이에도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오늘은 또 영화인 장이 치러집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 현대사와 족적을 같이 했고 또 그의 영화에는 우리 사회, 한국 사회 흐름이 그대로 투영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애도의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 고인의 데뷔작. 나 이 양복 단추 좀 달아줘. 가부장적인 당시 생활성이 보이고 그런 장난은 안 하는 게 좋을걸. 60년대 중반 그를 스타덤에 올린 청춘 영화들에서는 젊은이의 반항이 부각됩니다. 가부장제 등 근대 이전의 질서가 급속히 변해가는 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출연작 가운데 고인 스스로 최고로 꼽는 이만희 감독의 영화들은 그 정점입니다. 본격 근대화의 시대, 군사정권의 독재가 가시화되고 기존의 가치들이 무너지는 시기, 젊은이들의 불안을 드러냈다는 게 영화사 연구자들의 평가입니다. 충무로에 신성일 아니면 흥행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 즈음입니다. 자랑스러운 얘기는 조금 더 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한 40편의 계약을 하죠. 1년에요. 아니죠, 한 번에. 경제개발이 본격화한 70년대, 그는 도시 남성의 욕망과 애환을 담는 얼굴이었고 그 영화 인생의 상대역을 맡은 여배우는 100여 명에 이릅니다. 트로이카 시대 문희, 고은아, 남정님, 신인 배우들도 전부 다 저분이 다 남주인공을 신성일이가 하라면은 어느 여배우가 했나? 80년대 한국 사실주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주연만 507편에 이르는 그의 영화는 우리 근현대사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오늘 영화인장을 앞둔 고인의 빈소에는 밤새 영화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애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엽기 행각을 담은 또 다른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거래처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네요. 김용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칩니다. 또 다른 사무실, 역시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점령했습니다. 회사 기밀이 담긴 서류를 허락도 없이 찍기도 합니다. 덩치 좀 크고 검은 양복들을 입은 직원들을 이렇게 대동을 하고 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사무실 복도에 반바지 차림의 샌들을 신은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이 과정을 지켜봅니다. 바로 양진호 회장입니다. 3년 전 양 회장이 자기 회사 직원 수십 명과 함께 한 업체를 찾아간 모습입니다. 이 회사는 양 회장과 거래했던 IT 업체. KBS가 입수한 영상을 보여주자 피해 회사 직원은 당시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굉장히 좀 심하게 소리치거나 직원들 우르르 들어와 있고 하니까 경찰을 불러서 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양 회장은 이 회사에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거의 회수한 상태. 그런데 이 과정에 양 회장이 경영권의 일부를 내놓으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한만 하되 그럼 내놔? 그런 거죠. 본인은 크게 소리 지르는 건 몇 마디 없고 그 앞에서 이제 나서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업체는 상식 밖의 양 회장 행동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뭔가 조금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했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차분히 대화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행동적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양 회장이 이 업체 경영진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늘 자신의 뜻대로 됐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복수라는 결정을 내렸고 동료 경영진과 함께 죽으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3년 전 양 회장과 함께 이 업체에 들이닥쳤던 위디스크 측 임원은 모두 양 회장의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지금 힘들어서 남편에 그냥 물어봤어요. 양 회장이 하시는 일이었고 그래서 저 없이 말씀 드릴 수 없는.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양 회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뿌연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가시거리가 무척 짧은 상태인데요. 해남과 부안의 가시거리는 무려 30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은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서쪽에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서쪽에 대기 정체까지 계속되면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 경북 지역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요. 그 밖에 지역도 오전까지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고 있는데요. 때문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밤이 되면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8.3도, 창원 9.1도 등으로 어제 시각보다 1, 2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7도, 강릉, 대전 18도, 광주, 대구 20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이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 정책 기억하실런지요?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관계를 지금보다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다시 이들 정상들과 만납니다. 특히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선 한중일이 포함된 아세안 플러스 3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유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신남방 정책 발표 1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아세안 각국 정상들과 자리를 함께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 뉴기니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선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국가의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포함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10개국 모임인 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신남방 정책을 통한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영내 무역 투자 확대 및 연계성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동시에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주요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국가들과 실질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국제적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싸고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사실상 배상이나 화해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었는데 중국에서 열린 재판에선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6년 전범기업 미쓰비시 광업, 현 미쓰비시 머티리얼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재판이 중국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정 공방 끝에 양측은 피해자 3,700여 명에 대해 1인당 10만 위안, 우리 돈 1,600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问题到今天得到了初步解决，这是一个主的比较大的胜利。 화해 문서에는 미쓰비시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통절한 사죄의 뜻을 표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당시 NHK는 전후 최대 규모의 화해로 일본 기업이 관련된 다른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2007년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의해 개인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며 역시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재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자 해당 기업이 이를 따르기로 합의한 겁니다. 신일본 제철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며 각 기업에 배상에도 화해에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준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미쓰비시가 올해 내에 화해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그 심각성에 비해서 처벌은 아직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사고를 내야 처벌다운 처벌을 받고 사고 전에는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하는 화물차를 경찰이 30km 넘게 추격합니다. 화물차는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이 운전자는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까지 폭행해 그나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자들은 어떨까? 차량 앞바퀴 한쪽 타이어가 없는 채로 10km 이상을 질주한 이 운전자.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0.19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또 다른 만취 운전자는 경찰이 몇 번이나 깨워야 겨우 일어납니다. 땡이에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들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없고 삼진아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수준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처벌 관행이 상습 음주운전을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교통사고로 처분받지 않고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분을 좀 더 세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은 꾸준히 느는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전체의 44.5%를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그의 친구들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했죠.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건데 어제는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여야도 전향적으로 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대학생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지 42일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친구들이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40만 명이 참여한 청와대 청원 결과를 소개하며 음주운전 양형 기준 강화를 위해선 입법부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희 생각에는 이게 윤창호법을 시작으로 상향평준화가 되면 될 일이지 함께 하향평준화가 되는 건 바람직하진 못한 일인 것 같아요. 친구들의 호소에 5당 대표들과 국회의장도 만장일치로 화답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대표 회동 합의 결과에서 첫 번째는 바로 윤창호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였습니다. 윤창호법을 비롯한 여야의 큰 관련이 크게 없는 민생 법안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번에 정기국회에 입법을 하자라는 데 이해 없으시죠? 민주평화당은 윤창호법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본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내일 확정되며 다음 주에는 국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프랑스의 제2도시 마르세유에서 건물 두 채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두 건물 다 20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인데 불과 몇 초 만에 붕괴되면서 행인 2명이 다쳤는데요. 인접한 건물도 일부 무너지는 등 연쇄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최소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돼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건물이 폭탄을 맞은 듯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쏟아진 잔해에 차량이 깔리고 좁은 골목도 막혀버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프랑스 제2도시인 마르세유 구도심에서 건물 두 채가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4층과 5층 높이의 건물이 불과 몇 초 만에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사람 2명이 다쳤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돼 추가 인명 피해도 우려됩니다. Ces immeubles se sont effondrés. Notre souci, c'est de savoir s'il y a des habitants qui seraient sous les décombres ou même des passants. 붕괴된 건물들은 200년 가까이 된 데다 그중 한 곳은 마르세유 시에서 운영해온 공동주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접한 건물도 옥상이 일부 무너지는 등 세 번째 연쇄 붕괴가 일어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주민들은 당국이 노후 건물을 방치해왔다며 비판했습니다. On avait signalé le problème. C'est un quartier qui est réputé pour le mauvais état de ses immeubles. On sait très bien que des choses comme ça peuvent arriver.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샘 수색 작업을 통해 잔해 속 매몰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인도에서는 우리네 추석과도 같은 빛의 축제, 디왈리가 시작됐는데요. 축제 첫날 부유한 13일이란 뜻의 단테라스 축제를 맞아 수도 뉴델리의 한 보석 가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축제 기간 금이나 은 같은 보석을 사야 상서롭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한 해 금 판매의 20%가 이때 이루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금을 좋은 투자처로 여겨 세계 시장에서도 금 수요를 이끌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미술 작품 앞으로 다가서는 순간 갑자기 작품 전시대가 쓰러집니다.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아트센터 CCTV에 포착된 장면인데요. 셀카를 찍으려던 관람객이 작품 전시대를 건드려 발생한 사건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걸려있던 작품은 스페인의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의 동파나와 이 작품에 대한 살바도르 달리의 해석이었는데요. 아트센터 측은 고야의 작품은 액자와 유리만 깨졌지만 달리 작품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 타워 주변이 환한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런던 타워를 둘러싼 만 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불을 붙이는 데만 4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앞두고 전쟁 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종전 기념일인 11일까지 매일 밤 4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네, 엊그제 제주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배기 어린이는 당초 엄마와 함께 제주도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엄마 역시 실종 상태고 가출 신고가 돼 있습니다.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시 서부해안에서 3살 장 모양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그제 오후 6시 30분쯤. 장량은 지난 1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가출 신고된 33살 장모 씨의 딸로 확인됐습니다. 장량은 엄마와 함께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들 모녀가 제주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제주 시내 한 모텔까지 이동한 것이 마지막 확인된 동선입니다. 경찰은 장 씨가 택시기사에게 현금 5천 원을 주고 장량과 함께 내렸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모녀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는데 딸인 장량이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해경은 장량이 발견된 갯바위 인근에서 아이 이불이 발견됨에 따라 장량이 쓰던 것인지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변사자의 사망 경위를 파악할 만한 정황 및 단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사자의 사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부검 의뢰 중이며 어린이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단순 실종 신고에서 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공개 수사 전화를 비롯해 엄마 장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CCTV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새벽 시간에 폭행이 30분 동안 계속됐는데도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20살 박모 씨가 58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현장은 인근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경남 거제시 곳곳을 촬영하는 방범용 CCTV는 1,100여 대. 17억여억 원이 투입된 통합관제센터에는 공무원과 모니터 요원, 파견 경찰 등 26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새벽 2시 반부터 30분 넘게 잔혹한 폭행이 이어졌는데도 관제센터에서는 아무런 조처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을 포함해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해당 화면을 놓친 겁니다. 글자랑 모든 것이 가려져가지고 상당히 분별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도 국제 16개 큰 기가 하면 싹 나가는데 한 카메라당 0.6초 소요될 겁니다. 결국 목격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폭행은 계속됐고 경찰은 이들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출동했습니다. 범인이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오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인데 경찰을 왜 부르냐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관제센터에서 폭행 사실을 제때 확인하고 경찰이 조금 더 일찍 현장에 도착했더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재판이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외제차와 고급 승용차만을 골라 훔쳐 타고 다닌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리를 마친 승용차 안에는 스마트 키가 놓여 있어 문을 잠글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불 꺼진 자동차 정비업소에 수상한 남자들이 들어섭니다. 수리를 마친 고급 승용차에 다가가 시동을 걸더니 그대로 몰고 달아납니다. 18살 양모근 등 10대 5명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충남 서산과 천안, 당진 등의 자동차 정비업소를 돌며 외제차와 고급 승용차 16대를 훔쳤습니다. 이틀에 한 대꼴로 차량을 훔친 건데 타고 다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를 훔쳤습니다. 이들은 사촌 형제나 고교 동창생들로 양군이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일할 당시 수리를 마친 승용차에는 스마트키가 그대로 차 안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정비업소 주변에서 잠복 중인 경찰차의 번호까지 외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잠복 차량 번호를 알고 그걸 피해가면서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또 절취도 하고 또 도주할 적에는 CCTV가 없는 샛길로 들어가서 도주하는 그런 치밀함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양모근 등 사촌 형제는 지난 6월 대전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양모근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죄 여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이자 생산국이기도 한 베네수엘라가 기름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원유 정제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기름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주유소 앞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수도 카라카스에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은 전국 주유소의 80%가 기름이 바닥나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습니다. Tengo ya como 3 horas buscando una bomba para echar gasolina y están todas las bombas cerradas. Esta bomba aquí de Maripere es la única que tiene gasolina en la zona del centro. 베네수엘라 전체 차량의 70%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해 물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유 매장량 1위의 원유 생산국이기도 한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기름 부족 사태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i no tenemos combustible en nuestro país, donde lo producimos, donde deberíamos de tener y no tener esta problemática, la estamos viendo muy fuerte. 원유 정제 시설이 절반만 가동되고 있는 데다 정제에 필요한 경질유 수입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휘발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실제 국영 석유 기업의 정제 시설은 장비와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난해 원유 생산량은 2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최근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축구선수 장현수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병무청과 문체부가 예술체육 병역 특례 요원들의 봉사활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당시 대표 선수 장현수는 병역 특례 자격을 얻었습니다. 장 씨처럼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자격을 얻으면 4주간의 군사교육을 마친 뒤 의무 복무기간 34개월 안에 사회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 씨는 같은 날 봉사활동 모습을 찍은 사진을 여러 날로 나눠 제출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국가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됐습니다.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그러면 이게 이 544시간 봉사활동하는 것을 허위 조작을 했으면 군대로 따지면 이거 근무지휘탈 아니에요. 일종의 탈영 아니에요, 탈영?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제도 신설 뒤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85명 전원이 대상입니다. 봉사 시간과 내용, 증빙서류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해 의혹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경고를 하고 5일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수사할 의혹이 있으면 수사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병무청과 문체부는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전반에 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로 큰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어제보다 통행량이 줄어든 구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행주대교 이전부터 방화대교 이후까지와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부근까지 큰 정체며 개화동길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 방향 개화교 부근 정체도 심합니다. 어제 아침 큰 정체를 보였던 동작대로 사당역 사거리에서 이수역 사거리 사이 오늘 아침엔 통행량이 줄어든 가운데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산로 토지마 쪽 신설동 사거리 이전부터 동묘암역 사거리 지날 때까지 간간히 지체와 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영등포 시장 앞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소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영등포로를 비롯하여 주변 도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동부간선도로 환경 정비 작업으로 마들 지하차도를 비롯하여 노원, 상계, 수락 지하차도가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양방향 1개차로씩 통제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47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9.7%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액입니다. 이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어제 예결위원회 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슈퍼 예산이 편성될 만큼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시급하지만 그 씀씀이를 놓고 여야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원안 고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조 원, 바른미래당은 12조 원 삭감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 예산 23조 5천억 원과 대북 사업 예산 1조 1천억 원을 놓고는 여야 간 충돌과 파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한이 이달 말로 법에 정해진 만큼 여야 대치와 파행은 졸속 부실 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세금을 낸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해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있어 왔지만 악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생산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모임을 어제 열었습니다. 중요 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여전했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예산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타협 기반이 마련된 만큼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협치 분위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회복, 민생 안정을 예산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로의 견해 차이를 줄이려는 설득 노력과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국정을 이끄는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 협치를 선도해야 하고 야당도 도와줄 건 과감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를 어기면 가혹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8개 나라는 예외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단전과 단수 조치에 반발한 옛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어젯밤 수협 측과 충돌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어서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기름에 붙는 유류세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내립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정도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에 구름은 거의 지나고 있지 않지만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잔뜩 뒤엉켜 있는데요. 현재 가시거리는 해남, 부안 30m밖에 되지가 않고 임실 60m, 고창도 80m로 100m 아래로 뚝 떨어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아차와의 간격은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서쪽에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날아오고 있고요. 또 대기 정체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 경북 지역 종일 나쁨, 그 밖의 지역도 오전까지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쪽을 중심으로 아주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의 경우 출근하실 때 꼭 황사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이 되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북부 지역은 10에서 40mm, 그 밖의 동해안은 5에서 1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동해안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하늘의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겠지만 온종일 뿌연 하늘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8.3도, 전주 5.5도, 안동 7.6도 등으로 어제 시각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